선수 되게 멋있는 게 레알 송골 유스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너무 응원하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우리 카스티아 출신 트렌트의 레알 마드리드 데뷔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아릴랄의 클럽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무승부가 나왔고요. 아릴랄의 경기력 역시 심적이다. 뭐 멤버가 좋은 거야 알고 있었지만 뭐 이 경기만 가지고 다 평가할 수는 없고 그건 레알 마드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시모네 감독은 참 뭐 역시 네. 일단 뭐 조별리그 세 경기잖아요. 네. 그중에서 첫 경기에서 승점을 그것도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그쵸. 땄다는 거는 큰 의미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아릴랄 입장에서도 이건 경쟁력이 꽤 많이 갖춰진 결과가 아닌가. 시모네 인자기에게 놀랐고 그렇죠. 오랜만에 또 이 아릴랄 경기를 보신 분들은 이렇게 스쿼드가 좋았나? 이게 그것도 사실 놀라셨을 거예요. 아시아 팀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스쿼드이긴 해요. 이게 아시아 챔피언이 맞을 듯 싶긴 네, 하지만 그냥 유럽 대항전에 나가도 경쟁력이 있는 스쿼드에다가 감독을 지금 최근 2번이나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한 감독을 딱 이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건 이 아릴랄도 아릴랄인데 트렌트, 네. 레알 마드리드의 12번 오른쪽 풀백 데뷔전을 가졌는데 네. 어땠나요? 뭐 사실 저는 큰 감정이 없는 게 왜냐면 이 선수 되게 멋있는 게 레알 송골 유스잖아요. 그러니까 참 보면서 진짜 그 마드리드의 어떤 그 지역적인 어떤 레알 마드리드의 응원, 본인이 이곳에서 꿈을 좀 이루고자 하는 마음, 자기가 우상으로 삼았던 뭐 레알 마드리드의 피구나 베컴과 같은 우리 갈락티코의 스타들을 얼마나 본인이 좀 담고 싶어 하는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아니, 오른쪽 사이드백이니까 기왕이면 뭐 지금 있는 카르발이나 네. 아니면 예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살가도. 살가도. 이런 좋네요. 선수들이 또 네. 카르발이 우상이었죠. 맞아요. 나도 카르발처럼 성장하겠다. 그런 이제 꿈을 갖고 어릴 때부터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제 육성이 됐던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선수가 육성이 됐나요? 꼭 데뷔하기를 바랬어요. 카스티아에서. 네, 카스티아에서 육성이 됐어요. 그래서 꼭 데뷔하기를 진짜 바랬어요. 근데 네네네. 좀 너무 늦은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데뷔를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좀 감동을 받았고 네. 어떤 활약을 하나 했는데 역시 트렌트만의 특별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레알 마드리드에서 얼마나 본인이 좀 뛰고 싶었는지를 제대로 보여줬다.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가 좀 나왔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클럽 월드컵은 저도 지금 한창 중계를 하고 있지만 일정이 좀 빡세죠? 목이 지금 안 쉬네요. 와 근데 뭐 저희 중계도 중계지만 뛰는 선수들이나 팬들도 엄청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일단 뭐 시차나 날씨나 이런 게 축구 선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에서 뛰는 축구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진짜 날씨가 좀 많죠. 진짜 덥대요. 막 34도, 뭐 6도, 7도 이런 날씨가 막 보여서 저도 어릴 때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인지하면서 봤었던 첫 번째 월드컵은 98 프랑스 월드컵이에요. 근데 그 전이 94 미국 월드컵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기억은 나요. 근데 그때 대부분의 선수들이 너무나 어렵다고 해소했던 건 날씨입니다. 돌아버리겠다 이거. 그때도 6월, 7월 이때 월드컵을 했을 거니까. 그래서 뭐 그때가 또 더웠던 것도 있겠지만 이 타이밍에 이 아메리카 대륙의 날씨가 어디 뭐 크게 변했겠습니까? 더워졌으면 더 더워졌지. 그렇죠. 지금 지구온난화도 있으니까. 와 그래서 선수들이 솔직히 좀 정상 컨디션으로 뛰는 선수들이 전반은 정상적으로 뛰어요. 후반은 퍼지거나 아니면 전반부터 컨디션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알론소 감독의 데뷔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보니까 훈련을 길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뭐 기껏해야 한 3번, 4번 정도 이렇게 맞춘 거라서 이거는 사실 훈련에 있어서도 알론소의 색채가 완벽하게 입혀지기 힘든 과도기적인 경기다. 그런 점을 우리가 좀 고려하고 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알론소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해저 축구라고 그러잖아요. 약간 안첼로티 지금은 알론소 입장에서 해봐 축구다. 해봐봐. 그다음에 이제 보고 조립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알론소 감독이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 하더라도 아직 1군 이 빅리그 감독 경험이 긴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알론소에게 글쎄요. 현지 팬들은 모르겠어요. 현지 팬들은 레알 마드리드는 우승, 승리 뿐만이 아니라 경기 내용도 공격적으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갖춘 감독만이 레알 마드리드 감독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알론소 정도에게는 그래도 약간 유예 기간을 그렇다고 뭐 완전 내리박으면 안 되겠지만 줄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는 기대감이 있는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저도 좀 길게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고 봐야 되는 것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대1 결과가 엄청 뭐 아쉽거나 중요하거나 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이 경기도
발전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일단 기반을 좀 얘기 드리고 싶고. 아니면 이제 바로 첫 경기 무승부 나왔으니까 참을만큼 참았다. 알론소 아웃. 이런 밈은 뭐 나와도 괜찮아요. 밈은 뭐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아놀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기를 쭉 봤을 때 기존 풀백에게 느꼈을 불만 레알 팬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뭐 카르발이 좋은 월클급 선수입니다만 부상으로 못 나오는 걸 감안했을 때는 룩바 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그리고 뭐 왼쪽에 뭐 맨디, 네. 프란 뭐 전체적인 풀백진에 레알 마드리드인데도 풀백은 좀 아쉽다. 네. 이런 대체적인 평가가 좀 많았었는데. 능력으로만 놓고 봤으면 발베르데가 내려오는 게 나아. 그렇게 그 정도로. 네. 예. 근데 아놀드의 입장에서는 딱 그 플레이를 보여줬을 때 레알 팬분들이 확실히 잘한다라고 보여줬던 측면. 제가 볼 때 반대 전환 패스와 긴 대각선 패스였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거는 알론소란다. 아놀드의 원래 제일 잘하는 부분이잖아요. 카스티아에서 육성될 때부터 트렌트가 길게 갈고 닦았던 정말 오랫동안 나는 모드리치가 될 테야. 나는 카르발이 될 테야. 그 마음을 가지고 갈고 닦았던 긴 대각선 패스는 뭐 제가 약간 재미삼아 얘기하긴 했지만 그런 시도들은 이전에 레알 개그는 반복입니다. 네. 이거 처음에는 뭐 하나 했는데 한 두세 번 하니까 졸라 웃겠네. 네. 이전 레알 풀백에게 없었던 그런 긴 대각선 패스들이 나왔는데 이게 알론소는 후방 빌드업을 중요시 여기는 감독입니다. 전환, 뭐 전진, 그라니트 자카가 그냥 뭐 풀백이 아닌 미드필더긴 하지만 레버쿠젠에서 그런 전환과 전진 패스로 기둥 역할을 했던 것처럼 알론소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트렌트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네, 자카 그립습니다. 자카 그립입니다. 네. 레버쿠젠에서 참 잘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반 34분에 팀 선제골 장면에서는 뭐 이거는 대각선 패스는 아니지만 인터셉트를 잘 해내면서 공격의 기점 역할을 해냈고 이게 곧 골이 일단 됐고요. 킥 0점이 완전해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일단 이제 데뷔전을 치는 선수라는 점. 그리고 아무래도 더위와 같은 부분 때문에 컨디션이 지금 100%는 아닐 거라는 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킥 0점은 서서히 이제 동료들하고 합을 맞추고 본인이 이제 미국에서 좀 더 뭔가 컨디션이 올라오면 점점 나아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날 아놀드가 이제 긴 대각선 패스로 전환도 많이 시도를 했고 뒷공간을 바라보는 롱 패스, 바로 이렇게 넘겨주는 패스들도 많이 시도했는데 레알 팬분들이 보셨을 때는 시도 자체의 긍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유니크한 사이드백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공격과 어떤 전개, 후방 빌드업의 도움 이런 부분은 뭐 형철이도 그리고 많은 리버풀 팬들도 인정하는 바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금방 레알 마드리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트렌트, 이 카스티아 출신의 트렌트가 어릴 때부터 평가받는 거는 이 선수가 원래 미드필더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생기는 수비적인 불안감 이런 게 어떤지가 좀 궁금한데 물론 아직은 사실 약간 이벤트성이 짙은 조별리그 단계이기도 하고 60분 동안 뛰었기 때문에 모두 다 알 수는 없으나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나 불안감은 없었나요? 오게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반 19분에 공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상대 선수를 놓치는 결정적인 실수. 그 뒤에 이제 쫓아가는 과정에서 백업이 좀 늦었기도 했고. 잘 쫓아갔나요? 열심히 쫓아가던가요? 익숙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던. 그 장면에 한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점 위기를 초래했는데 그게 이제 오프사이드로 무효가 됐죠. 근데 전반에는 경합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대인 수비력이 확실히 좋진 않구나. 그런 포인트가 잡힌 장면들이 몇 번 있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경기 수비가 계속 나빴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인터셉트도 아까 선제골 기점에서 그랬던 것처럼 인터셉트 잘해줬고 라인도 본인이 잘 잡아줬고요. 실수했던 그 오게티 장면 외에 수비 허점이네, 구멍이네, 불안하다, 나쁘다 보기는 저는 어려웠던 경기였다. 그냥 그 장면 자체가 아쉽기는 했지만 이외에는 충분히 그냥 무난하게 볼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라고 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생각을 해보면 공격과 수비 이 부분에서 분명 아놀드 이 트렌트는 공격 쪽이 더 장점인 선수고 수비가 비교적 아쉬운 부분이 있다 손 치는 거 다 아는데 그렇다고 맨날 구멍이고 다 안 되고 그 정도는 솔직히 아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셉트 이런 거 할 땐 잘해요. 그냥 신체 조건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뚫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호구를 잡는 선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토마 아니면 마르티넬리 그러니까 몇몇 선수들한테 되게 고전하는 경우가 우리한테 딱 박혀있다 보니까 저 수비 되게 약한데?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전체로 봤을 때 수비가 강점인 선수는 아니나 그렇다고 완전 구멍이다 이런 종류는 좀 아니긴 하다. 그렇죠. 이 경기도 그 오게티였던 장면 말고는 괜찮았다, 그냥 준수했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싶고, 제가 카스티아 출신 선수인데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트렌트는 딱 그 풀백으로서 저점이 낮아요. 수비할 때. 그러니까 매번 막 딱딱딱
딱딱 낮게 그 수비 스탯이 찍히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괜찮게 하다가도 한 번 좀 떨어지는 큰 경기들, 미스를 할 때. 혹은 실수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게 되게 치명적일 때나 네. 크게 작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좀 따라오는 선수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알론소 감독도 이전에 뭐 슬롯이나 클럽도 그렇고 다른 미드필더나 오른쪽 윙어들이 좀 같이 이 커버를 해주면 또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긴 네. 하니까. 그리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고점은 또 기가 굉장히 막히게 높죠. 높은 선수죠. 잘할 때 보면 사실 네. 이 트렌트는 우와 소리 나오는 플레이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무기는 진짜 타이 추종을 네. 불허할 독특한 그 매력이 있는 선수고 대신에 이제 약간 불안 요소가 낮게 찍힐 때가 네. 있다. 상당히 낮게 찍힐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60분 정도 뛰고 바스케스가 그 뒤에 들어왔잖아요. 역체감이 바로 났습니다. 아니 바스케스는 사실 또 이제 그 자리에 서는 선수도 아닌데다가 네, 헌신을 해줬는데 헌신을 해준 거는 모든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박수 쳐줄 만한데 이제 좀 아쉽죠. 그러니까 풀백으로 봤을 때. 네네네. 그래서 그거 보고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트렌트가 지금 레알에 필요한 선수구나. 바로 그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 경기는 트렌트인데 딘 하이선의 대단한 활약도. 사실 뭐 네. 굉장히 주목받는 선수인데 본머스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빠르게 가긴 했지만 다른 빅클럽들도 링크가 다 났어요. 그리고 뭐 한 경기 본거나 치다 한들 적응기가 없던데요. 너무 잘했어요. 볼줄 좋고. 네, 탈압박 잘하고 네. 압박이 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침착하게 대응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수가 알론소가 원하는 후방 빌드업 전술에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당연히 그 포인트를 만들어줬고 희망을 살려줬다 생각을 하고요. 하이선과 트렌트 이 두 명을 통해서 후방 빌드업은 앞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더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레알 경기를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이적 시장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이제 문제는 허리 아래였어요. 그리고 특히나 수비 라인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잖아. 그렇죠. 근데 밀리탕도 일단 부상에서 돌아올 거고 라센시오 좋고 리디거는 기행을 해서 그렇지 정말 뭐 최고의 센터백 중 하나고 거기에 디나미성까지 들어오는 데다가 오른쪽 빈 곳을 메워줄 수 있는 트렌트가 들어왔고 그리고 왼쪽도 지속적으로 링크가 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비 라인 안정이 꽤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조를 알론소가 참 잘 만들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실 ICC 같은 이 프리시즌 이벤트전을 접한 지가 좀 됐습니다. 네. 이거 이런 올스타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명문 클럽들이 미국 혹은 뭐 다른 곳에서 경기를 할 때 그거 보면서 팬들이 1위 1비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와 우리 팀 진짜 망했다. 왜 이러냐. 근데 귀신같이 딱 시즌 들어가죠. 환골탈퇴하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수들도 마음가짐이 뭐 클럽 월드컵은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긴 한데 분명 프리시즌의 경기와 시즌 들어가서의 경기는 다르고 이제 시작인 팀이기 때문에 저는 좋아질 구석이 정말 많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조별리그는 이 유럽 대륙의 메가 클럽 입장에서는 약간 프리시즌의 성향이 좀 더 짙어요. 짙을 거예요. 네, 토너먼트에 좀 더 네. 목적을 둔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점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자, 트렌트 본인은 역시 아놀드라고 나올 뻔했네요. 네. 아니 지금 여기 우리 스크립트에 인터뷰 돼 있는데 네. 와 역시 가스티아 출신이라 다르네. 다르죠. 놀랍다. 정말 놀라운 날이고 거의 모든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 데뷔를 꿈꿀 것이다. 역시 너무 감동받았어요. 네네네. 진짜 그 진심이 좀 전해졌고 네. 레알 마드리드 선수로서 앞으로도 이기는 경기를 하고 싶다는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좀 밝혔고요. 그 현재 팬들 반응이 어떤지를 봤는데 네. 이게 진짜 좀 극명하게 나뉘더라고요. 쟤 봐라. 트렌트 수비 불안하다. 쟤 봐라. 이게 이래서 트렌트를 쓸 때 약점이다. 대부분 이제 프로필에 들어가면 영어로 적혀 있는 분들의 프로필 계정을 보면 다 리버풀 팬이에요. 예. 자 반대로 그래도 트렌트 특별한 점이 나오던데 패스 좋아. 풀백으로서 빌드업에 기여하는 거 좋아. 뭐 전환 패스 좋고 앞으로 기대가 돼. 보면 역시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좀 재밌는 어떤 팬 반응의 비교도 좀 해보는 그런 재미가 좀 있었습니다. 그 이제 트렌트가 어떤 활약을 하는지는 이제 시즌에 들어가봐야 되겠지만 또 뭐 형준이 형 얘기도 들어보고 영주 형 또 라리가 또 보고 그러니까 그렇죠.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네. 긍정적이면 레알 마드리드 팬들에겐 굉장히 좋을 거고 그렇죠. 부정적이라면 영주 형이 굉장히 고소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형철이까지요. 네. 저는 너무 응원하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우리 카스티아 출신 트렌트의 레알 마드리드 데뷔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 본받아야 됩니다. 이런 도전 정신은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 네.